한국은 이란에 팔지 않습니다.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알리 하메네이 차관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상공에서 마하-5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17번 발사, 17번 요격, 100%였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수치였죠. 한국 방산 수출 5년치가 넘는 100조 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50%였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70%였죠. 하지만 한국 천공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17번, UAE 13번,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한국이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100조 원도 거절했을까요? 그 뜨거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7일 새벽 3시 22분. 사우디 리야드 상공이었습니다. 저는 이란 정보부 파견 요원 자격으로 그곳에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민간 석유회사 직원이었지만요. 호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귀를 찢는 소리였죠.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어요.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있었던 거죠. 공습 경보였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걸치고 옥상으로 달려갔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검은 밤하늘에 별만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찢어졌어요.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았어요. 별똥별처럼 보였죠. 하지만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하-5. 초속 1.7km였습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낙하각도 60도. 고도 50km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초 후면 땅에 닿을 거였어요. 목표가 보였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었죠. 리야드 북쪽 35km 지점. 사우디 최대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 24분 10초. 심장이 뛰었습니다.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예멘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들이 쏜 스커드 미사일이었어요. 사정거리 700km. 탄두 중량 1톤. 공항에 떨어지면요. 최소 200명이 죽습니다. 공항 시설은 6개월 마비되죠. 사우디 경제의 타격. 국제적 망신. 15초가 지났습니다. 미사일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10초.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남쪽 방공 기지에서 뭔가 올라갔어요. 하얀 불기둥이었습니다. 수직으로. 빠르게. 너무 빠르게. 제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3초. 2개의 불덩이가 교차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요. 섬광.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밝았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어요. 멀리서 천둥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하늘이 다시 검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미사일은 사라졌어요. 파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들이요. 사막 위로 흩어졌죠. 공항 훨씬 못 미치는 지점이었습니다. 공항은 멀쩡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보였죠. 비행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격이었습니다. 완벽한 요격이었어요. 고도 15km에서요. 마하-5로 떨어지는 목표를요. 정확히 맞춰서요.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도 못합니다. 근접 요격은 하지만 직격은 어려워요. 러시아 S-300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금 본 건 직격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미사일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총알로 총알을 맞춘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웹사이트에 들어갔죠. 아직 발표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시에 기상했어요. 다시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발표가 떠 있었어요. 2024년 3월 17일 3시 24분.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 천궁 시스템에 의해 요격 성공. 인명 피해 없음. 재산 피해 없음. 천궁 시스템.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영어로는 KM3이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제라고 했죠. 한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요? 반도체요. 자동차요. K-팝이요. 무기도 만듭니까?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있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전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궁이었어요. 천궁. 하늘의 궁전. 그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40km. 고도 20km. 동시 추적 100개 목표.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미국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히트 투킬. 적중 요격 방식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방공 미사일은 근접 신관을 씁니다. 목표 근처 2030m에서 폭발해요. 파편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거죠.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빗나가도 파편이 맞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궁은 달랐습니다. 직접 부딪혀요. 미사일이 미사일을 정확히 맞춥니다. 1m 오차 이내로요. 마하 5로 날아가는 목표를 마하 4.5로 쫓아가서 정확히 박아 넣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봤습니다. 제 눈으로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레이더였습니다. X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이름이 길더군요. 동시에 100개 목표를 추적해요. 실시간으로요. 1초에 1000번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목표의 속도, 방향, 고도, 회전율, 가속도. 전부 계산하죠. 그리고 예측합니다. 0.1초 후 위치. 0.5초 후 위치. 1초 후 위치. 2초 후 위치. 정확도 99.8%라고 하더군요. 미사일은 그 좌표로 날아가요. 직선으로요. 최단 거리로요. 중간에 경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차 지점을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만나요. 정확히요. 1m 오차 이내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테헤란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천궁 시스템 분석 보고서. 상부에서 답이 왔어요. 48시간 후였습니다. 더 알아보라고요.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확인하라고요.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공식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발표문,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 국제방산 전시회 자료. 비공식 루트도 썼어요. 사우디 내부정보원, 방산업계 중개상, 전직군 관계자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숫자를요. 사우디는 2019년에 천궁을 도입했어요. 총 48기였습니다. 리야드, 제따, 담맘. 주요 도시 전부였죠. 배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공항, 석유시설, 왕궁 주변. 전략 요충지였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멘 후티 반군이 몇 번 공격했을까요? 자료를 찾았어요. 사우디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극비였죠. 하지만 구했습니다. 총 17번이었어요. 2019년 3번, 2020년 2번, 2021년 4번, 2022년 5번, 2023년 2번, 2024년 1번. 전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스커드 변형,
토차카 자탕. 사정거리 30만 700km. 탄두 중량 0.51톤. 17번 공격. 결과는요. 17번 전부 요격됐습니다. 100%였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착오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맞았어요. 17번 발사. 17번 요격. 0번 실패.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왜냐고요? 방공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날씨. 비가 오면 레이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구름이 끼면 광학 추적이 안 돼요. 전자전. 적이 재밍을 걸면 통신이 끊깁니다. 레이더가 교란되죠. 기계 오류. 미사일 점화 실패, 유도 장치 오작동, 발사대 고장. 인적 오류. 잘못된 판단, 늦은 대응, 시스템 조작 실수. 운. 목표가 갑자기 기동하면요. 예상 궤도를 벗어나면요. 그래서 100%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걸프전에서 45%였어요. 이라크전에서 50%. 좋은 편입니다. 러시아 S-300. 실전 데이터는 없지만 추정치 60%. S-400은 70%라고 주장하죠. 이스라엘 아이언돔. 가장 우수합니다. 실전에서 90% 요격률. 하지만 목표가 로켓포예요.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요. 궤도가 단순하죠. 탄도미사일은 다릅니다. 마하 5 이상. 고도 50km 이상. 낙하각도 6080도. 요격시간 1030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70%가 현실이에요. 하지만 한국 천궁은 100%였습니다. 17번 중 17번. 믿을 수 없었어요. UAE도 확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옆 나라죠. 2020년에 천궁을 도입했어요. 총 32기였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배치했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격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역시 예멘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원 민병 때도 있었죠. 드론과 순항미사일이었어요. 탄도미사일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위협이었습니다. 총 23번이었어요. 2020년 4번, 2021년 7번, 2022년 6번, 2023년 5번, 2024년 1번, 23번 공격. 결과는요. 23번 전부 요격됐습니다. 다시 100%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7번 더하기 23번. 40번입니다. 40번 공격. 40번 요격. 0번 실패. 100%.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뭘 만든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개발 과정을 조사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독자 방공 시스템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2001년 개발 시작. 2011년 시험 발사 성공. 2015년 실전 배치. 2018년 수출 시작. 18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히트 투킬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에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사드와 패트리어트 팩3에 적용했죠. 하지만 비쌌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 30억 원. 한국은 더 싸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실패가 많았다고 해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시험 발사 22번. 성공 3번. 실패 19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돌파구가 생겼어요. 레이더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X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 삼성 탈레스가 개발했죠.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추적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2010년부터 성공률이 급상승했어요. 시험 발사 15번. 성공 13번. 실패 2번. 2011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 전에 추가 시험을 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38번 발사. 전부 성공. 100%였어요. 그제야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이었죠. 신중했어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방공 시스템을 만듭니다. 바바르, 탈라시, 타드 시스템. 이름은 많아요. 하지만 실전 성능은요? 모릅니다. 시험 데이터가 없어요. 공개된 성공률도 없죠. 그냥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끝입니다. 실전에 써본 적도 없어요. 공격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18년 개발, 75번 시험 발사, 실전 배치 후 40번 요격. 전부 성공. 숫자가 말해줍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어요.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테헤란으로 보냈죠. 이번엔 답이 빨랐습니다. 24시간 후였어요. 차관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긴급이라고요. 2024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테헤란으로 돌아갔어요. 국방부 청사로 갔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차관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었어요. 차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제 보고서였습니다. 알리,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어요. 차관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읽었습니다. 천국말이죠. 40번 연속 요격. 100% 성공률. 네.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에 팔았죠.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좋습니다. 접촉하십시오. 가격을 알아보세요.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차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규모로 하십시오. 천궁 120기. 10년 유지 보수 포함. 기술 이전도 받으십시오. 120기요? 그럼 예산이 상당할 텐데요.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100조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00조 원이요? 네. 우리 석유 수입 2년치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왜냐고요? 한국은 서방 진영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이란은 미국의 적이에요. 그 사이에 무기 거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접촉은 불가능했어요. 이란 정부 명의로 한국에 연락하면 즉시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우회가 필요했죠. 민간 루트. 이란 국영 석유회사 명의를 쓰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석유시설 방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5월 27일이었습니다. 두바이로 날아갔어요. 중립지역이니까요. 이란인도 갈 수 있고 한국인도 있는 곳. 한국방산업체 중동지사를 찾았습니다. LIGNX1 두바이 사무소였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 명의로요. 제목은 방공 시스템 도입 문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당사는 이란 석유시설 방호를 위한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귀사의 천공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규모 계약을 원합니다. 미팅이 가능한지 회신 바랍니다. 답을 기다렸습니다. 48시간이 지났어요. 회신이 왔습니다. 미팅 가능합니다. 6월 3일 두바이 마리나 힐튼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첫 단계는요. 6월 3일이었습니다. 두바이 마리나 지구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곳이죠. 힐튼 호텔은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어요. 저는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죠. 회의실을 예약해뒀었어요.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10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넥스원 중동지역 총괄 김민준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알리 모하메디입니다. 이란 국영 석유공사 안전 담당입니다. 앉았어요. 마주보고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가져왔죠. 김 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천궁입니다. KM샘 시스템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사우디와 UAE에서 검증됐죠. 실전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40번 요격 성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00% 성공률입니다. 세계 유일하죠.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이었어요. 기술 사양서를 볼 수 있습니까? 가격 견적도 받고 싶습니다. 김 부장이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먼저 고객사 정보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도입 목적, 수량, 일정 등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규모는 대형입니다. 천궁 120기를 원합니다. 10년 유지 보수 포함. 기술 이전도 원합니다. 김 부장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100조 원입니다. 김 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든 손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100조 원이요? 네. 한국 돈으로 850억 달러입니다. 김 부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원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사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건넸어요. 이란 국영 석유공사명이었습니다. 제 직함은 안전 담당 이사였어요. 김 부장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이란이십니까? 네. 문제가 됩니까? 김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작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국입니다. 전략 물자 수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수용입니다. 석유시설 방어용이죠.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100조 원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부장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천궁은 군용 시스템입니다. 방위사업청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란은요. 죄송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한국 정부와도요. 100조 원입니다.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상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요. 미팅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일어났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받았죠.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요. 100조 원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부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마리나가 보였어요. 요트들이 떠 있었죠.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00조 원을 제시했는데도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루트를 시도하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 모스크바의 무기 중개상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사서 우리에게 넘기는 거죠. 100조 원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10% 드리겠다고요.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이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러시아도 못 속인다고요. 금액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중개상. 베이징의 한 업체를 통했습니다. 그들도 시도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한국이 부품 하나하나까지 추적한다고 했어요. 100조 원이든 1조 원이든 규정은 똑같다고요. 터키 경유. 앙카라의 방산업체였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이란과도 거래하죠. 그들도 거절했어요. 한국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계약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을 지킨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부 막혔어요. 한국은 철저했습니다. 100조 원도 소용없었죠. 7월 12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어요. 스위스 제네바의 한 무역 중개상을 썼습니다. 합법적인 업체였어요. 중동 국가들의 방산 물자를 중개하는 곳이었죠. 중립국이니까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종 제안을 맡겼습니다. 천궁 120기. 10년 유지 보수. 기술 이전. 총 100조 원. 중개상이 놀랐어요. 100조 원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계약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방산 수출 5년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들이 한국 본사에 직접 연락했어요. 공식 루트로요. 제안은 이랬습니다. 중동 국가의 천궁 대량 수출을 원한다. 규모는 100조 원. 역사상 최대 규모. 최종 사용자는 협상 후 공개 가능.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왔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방위사업청에서 직접 답변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출 불가. 최종 사용국 정부의 공식 요청서 필요. 한국 정부 승인 필수. 계약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 최종 사용자가 수출 통제 대상국인 경우 승인 불가. 중개상이 한 번 더 시도했다고 해요. 전화로 직접 통화했다고 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수출 담당관과요. 100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를 바꿀 계약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을 지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UN 안보리 결의 국제법. 이것들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100조 원도 1조 원도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어요. 이란은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국임. 금액과 무관. 끝이었습니다. 100조 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테헤란으로 돌아왔어요. 차관에게 보고해야 했죠.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긴급이라고 해서 차관 집무실이 아니라 지하 회의실로 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차관, 정보부 국장, 방공군 사령관. 4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보고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0조 원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란에 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100조 원을 제시했는데도요? 네. 10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천궁 120기. 10년 유지 보수. 기술 이전 포함. 한국 방산 수출 5년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정보부 국장이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거절했단 말입니까? 네. 금액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미쳤군요. 100조 원이면 한국 국방 예산 2년치가 넘습니다. 그걸 거절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관이 물었어요.
정부 방침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신뢰요? 100조 원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요? 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하더군요. 정보부 국장이 비웃었어요. 무기 장사의 신뢰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죠. 100조 원이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공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100조 원보다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약속이요? 판 나라를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차관이 표정을 굳혔어요.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사우디를 보십시오. 2019년 계약했죠. 천궁 48기 배치. 계약 규모는 7조 원이었습니다. 100조 원의 1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자 120명을 상주시켰습니다. 5년째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방공 기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훈련. 전부 책임집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예요. 문제 생기면 즉시 해결하죠. 무상으로요. 다음 사진.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도입. 32기 배치. 계약 규모 5조 원. 역시 100조 원에 비하면 작죠. 하지만 기술자 80명 상주. 4년째죠. 비용은 한국 부담. 사진 속에 한국 기술자들이 UAE 군인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 실전 대응. 전부 한국이 합니다. 5년 무상이에요. 국방부 차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5년 무상입니까? 계약에 포함된 겁니까? 네. 계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지 보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요. 40번 요격 성공. 그건 무기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과예요. 한국은 팔고 끝이 아닙니다. 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살아남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정보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조 원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100조 원이면 한국 방산 수출 5년치입니다. 사우디 계약 15개치입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칙의 문제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차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100조 원을 내놓는데도 안 됩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해했으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남쪽 절반이에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천연가스도 없죠. 광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무역으로요.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 스마트폰. 그리고 무기도요.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10위 수출국입니다. 170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이 넘어요. 10이요? 인구 5천만 나라가요? 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기술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가격이 싸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100조 원을 받으면요. 당장은 좋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뭐가 무너질까요? 사우디가 의심합니다. 한국이 우리 적 이란에게도 파는구나. 우리 방공 시스템 정보가 이란으로 갈 수도 있겠네.
한국을 믿을 수 있나? UAE가 걱정합니다. 우리 안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한국이 돈만 보고 움직이는구나. 폴란드가 의문을 갖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도 팔면 어쩌지? 우리 전차 기술이 러시아로 가면 끝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20조 원 시장 무너집니다. 100조 원을 받고 20조 원 시장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수백조 원도 잃죠. 그래서 한국은 팔지 않는 겁니다. 이란에게는요. 100조 원을 제시해도요. 저는 그걸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정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까? 100조 원도 소용없다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알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선택이 옳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작은 나라니까요. 신뢰밖에 없으니까요. 그 신뢰를 지키려면 선택해야 하죠.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 안 팔지. 100조 원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나가 보십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차관이 불렀습니다. 알리. 네. 한국말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봤어요. 차관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지하라 없었지만요. 그냥 벽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인데 신뢰를 만들었더군요. 100조 원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요. 우리는 큰 나라인데 의심받습니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역사도 긴데 말이죠. 100조 원을 내밀어도 거절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약속을 안 지켜서겠죠. 우리는요. 그동안요. 100조 원을 줄 수 있어도 약속은 안 지켰으니까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테헤란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100%로.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40번 연속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한국이 안 팔거든요. 100조 원을 내밀어도요.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니까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끝이니까요. 다시 싸는데 몇십 년 걸리니까요. 100조 원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그걸 지키는 거니까요. 작은 나라의 큰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신뢰를 만들었을까? 100조 원을 거절할 만큼의 신뢰를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 1970년대에 시작했다고 해요. M16 소총 카피. 미국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거죠. 1980년대에는 탄약, 헬멧, 방탄복, 저부가 가치 제품이었어요. 1990년대에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서요. 2000년대에 자주포, 장갑차. 점점 고도화됐죠. 2010년대에 전투기, 잠수함, 방공 시스템, 독자 개발로 전환했습니다. 2020년대 세계 12방산 수출국. 50년이 걸렸어요. 그 50년 동안 한국은 뭘 했을까요? 하나하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1980년대 말 인도네시아에 탄약을 팔았어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품질도 보장했죠. 1990년대 말레이시아에 장갑차를 팔았습니다. 현지 기술 이전도 했어요. 약속대로요. 2000년대 터키에 전차를 팔았습니다. 공동 생산을 했죠. 기술도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신뢰를 쌓았어요. 그래서 2020년대에 폴란드가 믿은 겁니다. 27조 원을 걸었죠. 사우디가 믿었어요. 자국 방공을 맡겼습니다. UAE가 믿었죠.
수도 하늘을 한국에 맡겼어요. 50년. 그래서 지금 100조 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가 100조 원보다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란은요? 우리는 뭘 했을까요? 1980년대 이라크와 전쟁했습니다. 화학 무기를 썼어요. 1990년대 헤즈볼라를 지원했습니다. 테러 조직이라고 하죠. 2000년대 핵 개발을 시작했어요. 유엔이 제재했습니다. 2010년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민병대를 보냈죠. 2020년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신뢰를 쌓았을까요? 아니요.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을 내밀어도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한국은 50년 동안 신뢰를 쌓았고 이란은 50년 동안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천궁을 팔 수 있었고 이란은 100조 원을 내밀어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2024년 8월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안을 찾으라고요. 한국이 안 되면 다른 나라는요? 러시아는? 중국은? 러시아에 연락했습니다. S-400 시스템. 사거리 400km. 고성능이죠. 가격을 물었어요. 8기에 2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한화로 2.5조 원. 100조 원의 4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납기는요? 3년이라고 했어요. 성능은요? 실전 데이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썼지만 요격률은 비공개라고요. 기술 지원은요? 러시아 기술자 파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안 된다고요. 필요할 때만 온다고 했죠. 한국과 비교됐습니다. 한국은 120명 상주, 24시간 지원, 5년 무상. 러시아는 필요할 때만 유상. 중국도 알아봤습니다. 홍치고 시스템. 러시아 기술 기반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은 더 저렴했어요. 8기에 12억 달러. 1.5조 원.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중국군이 쓰긴 하지만 공개 안 한다고요. 수출 사례도 적었어요. 파키스탄, 세르비아 정도. 기술 지원도 불명확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천궁이 최선. 100조 원 제시했으나 도입 불가. 차선은 러시아 S-400. 가격 2.5조 원. 하지만 한국 대비 성능, 신뢰성, 지원 체계 모두 열세. 100조 원과 2.5조 원의 품질 차이 명확. 차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러시아로 하십시오. 저는 놀랐어요. 차관님, 러시아는 한국만큼 믿을 수 없습니다. 100조 원과 2.5조 원의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100조 원을 내밀어도 우리에게 안 팔아요. 미국도 안 팔죠. 이스라엘도요. 유럽도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었으니까요.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어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죠. S-400 8기. 20억 달러. 납기 3년. 언론에 발표됐어요. 이란, 러시아와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 체결. 사우디가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능력 강화 우려. UAE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미국이 제재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100조 원을 내밀어도 우리에게 안 팔았으니까요. 2024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사우디 한국 천궁 32기 추가 도입 결정. 7조 원 규모. UAE 한국 천궁 24기 추가 계약. 5조 원. 폴란드 한국 K2 전차 600대 추가 주문.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액 200억 달러. 25조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는 기사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죠. 첨단 기술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맞습니다. 전부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100조 원보다 신뢰를 선택한 것. 저는 압니다. 한국이 왜 성공하는지요?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도 좋아요. 100% 요격률. 세계 최고죠.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미국보다 30% 싸죠. 납기도 아닙니다. 물론 빨라요. 독일보다 2배 빠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 판 나라를 책임지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100조 원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이라는 그 무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100조 원을 내밀어도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신뢰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지켰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 그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 하늘 어딘가에서 천궁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리야드 방공기지, 지하 통제실, 한국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겠죠. 24시간 교대 근무로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개 목표를 추적하면서요. 하늘을 스캔합니다. 400km 반경을요. 1초에 1000번 데이터를 갱신하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뭔가 날아온다면요. 천궁이 대응할 겁니다. 17번 해왔으니까요. 18번째도 성공할 거예요. UAE 아부다비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궁 32기가 배치돼 있어요. 한국 기술자 80명이 상주하고 있죠. 그들은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요. 드론이 오면 요격합니다. 미사일이 오면 막아내죠. 23번 해왔습니다. 24번째도 성공할 거예요.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K2 전차 정비소예요. 한국 기술자 50명이 파견돼 있다고 해요. 폴란드 군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차 운용법, 정비법, 전술을요. 400대가 배치됐어요. 600대가 더 올 거죠. 한국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들이 지키는 건 하늘만이 아닙니다. 땅도요. 바다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킨다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버리지 않는다는, 100조 원보다 중요한 약속. 그 약속이 40번 연속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100%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 약속이 작은 나라를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라는 그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100조 원을 내밀었지만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니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요.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거죠.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 안 팔지.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100조 원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란에 팔지 않습니다. 그 10글자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거절이었지만 배움이었어요. 한국이 지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100조 원을 거절했으니까요. 이란의 제안을요. 천궁 120기. 10년 유지 보수. 기술 이전. 총 100조 원. 한국 방산 수출 5년치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사우디 계약의 15배. 폴란드 계약의 거의 4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장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어요. 한국이 지킨 건 신뢰였습니다. 사우디와의 신뢰, UAE와의 신뢰, 폴란드와의 신뢰, 그리고 앞으로 계약할 나라들과의 신뢰. 그 신뢰가 한국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겁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고 해요.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대요.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 첨단 기술 강국, 방산 수출 9위,
100조 원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신뢰받는 나라. 50년 만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지켰어요. 품질을 보장했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하나 신뢰를 쌓았어요. 50년 동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미국 대신, 러시아 대신, 중국 대신, 작은 나라 한국을요. 이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사가 깁니다. 5천년이에요. 석유도 있어요. 세계 4위 매장량이죠. 가스도 있습니다. 세계 2위예요. 인구도 8,500만. 한국보다 많죠. 100조 원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안 지켜서요. 신뢰를 안 쌓아서요. 50년 동안요. 한국은 약속을 쌓았고 이란은 의심을 샀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천궁을 팔 수 있었고 이란은 100조 원을 내밀어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 신뢰를 만드는데 50년 걸린다는 걸요. 하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면서요. 사우디에서, UAE에서, 폴란드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약할 모든 나라에서요. 100조 원을 거절하면서까지요. 그게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신뢰로 살아남는 거죠. 이란도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는요. 50년 후에는요. 세계가 이란도 선택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하나하나요. 50년 동안요. 한국처럼요. 100조 원이 아니라 신뢰로요.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100조 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